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잡는 일진 주진우 의원 모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비로 5억밖에 못 벌었는데 쓴 거를 제가 다 합쳐보면 13억이에요. 8억이 어디서 나서 이 많은 돈을 썼어? 매년 1억 6천씩 저금했다는 게 그런 얘기죠. 회계에도 제대로 안 잡혀있는 돈이 있는 거죠.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가 어제 기자회견 자청해가지고 갑자기 뭐 얘기라도 제 입장에서 급발진, 노후부 얘기를 막 하면서 사건이 조작됐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전형적인 쟁점 흐리기라고 보는 거죠. 자 시작하시죠. 네, 자 좋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국무총리 김민석 후보자의 이 의혹이 네. 이게 좀 사그라들어야 좀 뭐 이렇게 좀 인사청문회 할 맛도 나는데 이게 사그라들지가 않고 계속 활화산처럼 계속 커지고 있어요. 네. 더 할 맛 나죠 뭐. 김민석 후보자가 맨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루에 한 번씩 해명글을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네. 의혹이 하루에 여러 개씩 더 쏟아지다 보니까 일종의 무한 루프예요. 해명의 무한 루프. 그러니까 이 속도로 해명하다가는 해명하다 볼리다 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올릴 게 아니라 쭉 한 번에 쫙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시원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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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그 주진우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간단한 질문, 아주 간단한 질문에 답변을 못하는 것은 정말 구린 게 있는 게 아니냐. 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너무 복잡하지도 않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주진우 의원께서 질문을 던진 게 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지켜봐도요 복잡하게 없었어요. 저는 지금 딱 하나만 왜 저희 영화 보면 한 놈만 패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저는 많은 의혹들 중에 딱 하나만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 네. 왜냐하면 처음에 인사검증 자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석하는데 저도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내용이 정리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걸렸죠. 그러니까 이 의혹 저 의혹 막 여러 가지가 제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정리를 하고 나니까 너무 손쉽게 딱 보이는 거예요. 네. 그 김민석 후보자가 2002년도에 이제 서울시장에 낙선한 이후에 무려 18년 동안 이제 야인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산 등록을 한 게 없습니다. 재산 등록할 일이 없는 거죠. 별다른 직업도 알려진 게 없어요. 근데 2020년도 5월에 이제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서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바로 5월달에 재산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5월이 재산 등록되면서 짠 하고 그때 재산이 마이너스 5억 8천만 원이라는 게 딱 드러난 거예요. 마이너스 5억 8천만 원. 근데 이게 왜 마이너스 5억 8천만 원이냐면 추징금 빚이 나라에 갚아야 되는 추징금 빚이 마이너스 6억 2천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 재산들 조금 합쳐가지고 이래저래 자산 부채를 전부 다 계산해 보니까 전체 토탈 재산이 마이너스 5억 8천이었고요. 올해 6월, 그러니까 2025년 6월에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되다 보니까 그때 또 재산을 한번 공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죠. 네, 국회에다가 자료를 내야 되니까요. 네. 그때 짠 열어봤더니 짠. 2억 1,5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2억. 그러면 2020년 5월부터 2025년 6월까지니까 딱 계산이 떨어지잖아요. 딱 5년이잖아요. 5년. 네, 정확하게 5년 1개월이지만 5년으로 치고 네. 5년간의 재산이 그러면 얼마가 늘었느냐? 순자산 개념으로 해서 8억이 는 거예요. 8억이 늘었죠. 그러면 이거는 뭐 순자산 이런 어려운 말 쓸 것 없이 내가 국회의원 세비 받아서 월급 받아서 내 생활도 하면서 매년 1억 6천만 원씩 저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아주 뭐 이것저것 다 쓰고 네. 뭐 해가지고 알뜰하게 뭘 했든 간에 매년 1억 얼마나 늘었다는 1억 6천만 얘기예요. 원. 평균적으로. 네, 8억이니까 계산 딱 떨어져요. 1억 6천만 원씩 매년 저축을 한 거예요. 네. 아주 뭐 열심히 산 거죠. 네. 근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네. 그것만 딱 되면 되는 거예요. 예. 네? 되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지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뭔가 계산이 숫자가 너무 안 맞으니까 이거 가능해? 라고 했을 때 김민석 후보자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얼떨결에 얘기한 건데 네. 저 부의금하고 강연료 같은 기타 소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밝혔거든요. 맞습니다. 밝혔습니다. 네, 스스로 밝힌 거예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네, 저도 봤습니다. 네. 밝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국회의원
보통 인사청문이 되면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좀 감싸다 보니까 좀 쉽게 통과가 되니까 네. 국민의 검증 눈높이를 너무 좀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기타 소득이 있었다라고 하면 대충 넘어갈 줄 알았는데 네.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의원은 계속 재산 등록도 해야 되고 소득은 계속 국세청에 신고해야 되죠. 그러니까 매년 재산 등록에 소득이 있었다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소득은 다 국세청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네. 제가 기타 소득을 이제 어제서야 전부 다 확인하셨죠. 네. 워렌 버핏도 아닌데 김민석 후보자가 네. 네. 기타 소득 국세청에 신고된 게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610만 원입니다. 610만 원. 그 얘기는 뭐냐? 5년이 12개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5년 12개월이에요. 5년, 12개월씩 5년이 60개월이잖아요. 네. 600만 원이니까 매달 10만 원씩 강연료 수익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매달 평균 10만 원. 10만 원. 네. 그거 가지고 1억 6천 저금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네. 못하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하나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저도 이제 깨달은 거죠. 아, 이게 핵심이고 이게 속된 말로 대박이구나. 대박이죠. 그래서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세비로 5억밖에 못 벌었는데 쓴 거를 제가 다 합쳐보면 좀 이따 내역을 설명드리겠지만 13억이에요. 13억이죠. 8억이 어디서 나서 이 많은 돈을 썼어? 그러니까 매년 1억 6천씩 저금했다는 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8억이 지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회계에도 제대로 안 잡혀 있는 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계속 이제 정리가 돼서 손쉽게 국민들에게 알려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갑자기 15년 전 노부부 얘기 제가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고 전 관심도 없거든요, 솔직히. 그분도 안타깝게 돌아가신 건 그러니까 그 고인에 대한 예의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얘기를 저도 안 하고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가 어제 뭐 약간 기자회견 자청해가지고 뭐 갑자기 뭐 얘기라도 제 입장에서 급발진이죠. 노부부 얘기를 막 하면서 막 사건이 조작됐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관심이 없어요. 15년 전 일 들춰봤자 뭐합니까? 근데 저는 이게 전형적인 쟁점 흐리기라고 보는 거죠. 20년 전에 내가 대기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지만 나는 억울해라고 얘기하는 것과 15년 전 노부부 얘기하면서 나 억울해 얘기하는 것들이 다 쟁점 흐리기고 저에 대한 공격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인사검증위원이 우리가 대한민국에 특권층이 없는데 김민석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제가 검증을 통과해야 검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인사검증위원을 검증하는 게 그걸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어제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질문에 말문이 막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계속 때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가 아무리 노부부 사건, 검찰 탄압 다 얘기하셔도 저는 딱 하나만 요구합니다. 비는 돈 어디서 기타 소득 스스로 얘기했던 부의금 그리고 강연료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 총액이라도 좀 밝혀주십시오. 그거거든요. 그거 하나만 해주시면 돼요.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딱 그거 하나만. 그리고도 보면 가장 이제 월 가계부를 하나 올리셨어요. 그래서 네네. 주진우 의원께서 조금 전에 페이북에 요 내용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우리의 궁금증과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지금 해명을 일부만 하고 있고 일부는 자꾸 인사청문회 때 부족한 거는 다 해명할게요.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아니 해명할 게 있으면 지금 해요. 왜 자꾸 인사청문회 때 가서 해명한다는 거야. 제가 그래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순자산이 어떻고 수입이 5억에서 8억이다. 그러니까 숫자도 너무 크고 사실 김민석 후보자도 기타 소득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복잡해서 국민들께서 직관적으로 아시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렇죠. 제가 일반 가정에서 가계부를 쓰듯이 매달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 가계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 주진우 의원께서. 네. 자,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그럼 딱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예. 자, 김민석 후보자의 월 가계부를 자, 지금 이거는 김민석 후보자의 5년간의 수입과 지출 이건 다 그냥 김민석 후보자가 다 신고한 내용입니다. 네. 신고한 내용.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요약 정리한 겁니다. 제가 계산기 두들겨서 네. 나누기 60. 제가 오늘 같이 온 그 보좌진과 함께 네, 요약 정리한 같이 겁니다. 계산기 이게 뭐 눌렀어요. 다른 서류, 다른 자료를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가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출한 자료. 이 공직자는 이걸 다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만약 이걸 다르게 했다. 이거는 법 위반입니다. 있는 자료 그대로 그 자료를 가지고 보기 쉽게 개월수로 나눈 거예요. 개월수로 나눈 겁니다. 네. 자 보십시오. 제가 한 1, 20만 원에 이제 나누기를 하다 보니까 뭐 몇만 원 단위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국회의원 세비가 저도 받지만 세후로 따지면은요. 세후. 네. 한 900만 원 가까이 들어옵니다. 네. 네, 적은 돈 아니죠. 그러니까 국민 혈세로를 받아서 세비를 할 때는 인사검증 업무 같은 거 맡으면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민주당 위원들도 저렇게 월급 받으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김민석 후보자 인사검증위원이 됐으면 인사검증위원답게 검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비로 따지면 900만 원 정도 못 들어오는 날도 있고 조금 넘치는 날도 있고 평균적으로 900만 원입니다. 아 저거 좀 넘는 날도 있죠. 제가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아 근데 넉넉하게 잡은. 왜냐하면 지금 신고된 게 그 5억 1천만 원이거든요. 5억 1천만 원이면 60으로 나누면 85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혹시 또 좀 김민석 후보자한테 좀 넉넉하게 잡아드린 겁니다. 워낙 액수가 돼서 선심 쓴 거예요. 관대하시네요. 네. 네. 역시 휴머니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세후 900만 원이고요. 네. 매달 들어오는 거죠. 거기 900만 원이고. 기타 소득 10만 원은 뭡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세청에 신고된 기타 소득이 강연료 같은 건 기타 소득 같거든요. 그거. 610만 원이니까 10만 몇백 원인데 사실 그리고 10만 원을 잡았습니다. 예. 아또 뭐라고? 나 60, 예. 그러니까 910만 원 매달 네. 들어오는 거예요. 네. 내 계좌에 가계부를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네. 국민 입장에서는 매달 내 계좌에 910만 원을 꽂히니까 네. 이 돈을 가지고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저축도 하고 뭐 자녀 교육도 시키고 생활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네. 일반 국민 치고는 훨씬 더 높은 금액이죠. 근데 지출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출. 추징금을 납부한 액수가 6억 2천이에요. 5년간. 네. 그러니까 매달로 따지면 매달 달달이 1,033만 원씩 갚아 나간 겁니다. 네. 그렇죠. 그죠? 그렇죠. 딱 봐도 계산이 안 맞잖아요. 900만 원하고 10만 원, 910만 원인데 저걸로 월급 끝났어야 받아서 돼요. 추징금 납부하고 나면 그러면 손가락 빨고 살아야 돼. 저걸로만 벌써. 네. 그리고 오히려 100만 원 적자지만 그거 없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냥 세비 받은 거는 추징금 다 납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넉넉하게 봐도. 네. 그걸 모자라잖아요. 네. 그리고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은요. 우리가 연말정산 때 우리가 신용카드 쓴 거랑 현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열심히 우리가 현금 영수증 네. 발급하는 게 그 연말정산 때 해서 다시 좀 세금 돌려 환급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 스스로 등록한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액이 영수증이 발급된 거 기준입니다. 그냥 영수증 발급 없이 쓴 건데 또 빠진 거예요. 예. 그게 5년간 2억 3천만 원이고 예. 월로 따지면 383만 원이에요. 예.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거의 1,400만 원 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5년간 기부금을 2억 했습니다. 2억 했죠. 그러니까 그게 뭐 교회 헌금 등으로 쓰였겠죠. 저는 네. 기부는 장려하고 기부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지만 돈이 악의는 맞아야 되잖아요. 악우가 맞아야 되는데 그 기부금이 월 평균으로 333만 원이에요. 아, 많이 하셨네. 많이 하셨어. 기부 많이 하셨어요. 네. 그리고 평소 같으면 박수 받을 일이죠. 박수 받을 일이죠. 예. 네. 근데 이게 지출해서 번 돈보다 많이 썼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요. 네. 월세도 9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왜 딱 정확히 확인이 되냐면은 이 임차 보증금을 한 2천만 원 정도를 잡는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네. 거기에 2천만 원이니까 이제 월세로 좀 전환을 한 거잖아요. 네. 같은 평수 때 월세를 대충 알아보면은 월세가 90만 원대예요. 그래서 매달 90만 원은 낸 겁니다. 월세로. 네. 월세가 공짜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 국제고등학교를 3년 동안 보냈고요. 보냈죠. 그게 학교에 내는 학비만 2,2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기숙사 학교라서 그래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무슨 왜 교육해 보신 그 국민들 다 알 거예요. 잡다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네. 뭐 그래서 뭐 들어가고. 예, 연간 한 2,500씩만 잡아도
그게 한 7,500 정도 되는 거고요. 네. 거기 미국 코넬 대학을 1년 다녔거든요. 거기가 학비만 9천만 원으로 9천만 알려져 원이죠. 있고 체류 미국 비용, 가서 또 체류 비용 체류 비용 엄청 들어가죠. 엄청 아껴 쓰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1억 한 2천만 원 이상은 든다는 게 정설이에요. 그렇게 따져보면 자녀 학비는 한 2억 원 정도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또 월로 나눠보면 31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그러면 딱 수익과 지출이 딱 나온 겁니다. 어떤 가정이 910만 원을 매달 벌어서 2,140만 원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매달 네. 그럼 매달 1,200만 원씩 뭔가 누군가 돈이 뭔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야 되죠. 네. 근데 재산 등록을 봐도 모르겠고 또 세무 신고된 내역도 없고.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자료에 잘못 분석했을 수는 처음에는 그런 거 아닌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는 정밀 분석이 끝났어요. 여기 신고된 내역은 이게 전부 답니다. 근데 나머지 1,200만 원은 이제는 김민석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나라 곳간을 맡으려면 나라 곳간 열쇠를 지려면 이 정도는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요 내용만 주진 의원님이 정리해 주신 월 가계부 요 정리한 내용만 딱 보면 의문이 드는 게 딱 그런 거죠. 한 번만 더 띄워주실 수 네. 있나요? 저희가 지금 910만 원을 버는 가정에서 2,140만 원을 매달 쓴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달 1,200만 원씩이 비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의문이 드는 게 아주 일반적인 의문입니다. 그러면 매달 1,200만 원을 누가 주지 않거나 그냥 주지 않거나 그러면 신고하지 않고 1,200만 원을 다른 데서 벌어서 썼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하나 이제 김민석 후보자한테 더 유리하게 해석해 주자면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은 뭐냐면 자녀 학비 월 310만 원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전 처가 줬다는 전액 거죠. 부담했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빼준다고 해도 그래도 매달 900만 원이에요. 매달 900에서 800에서 매달 900만 원 정도는 설명을 거죠. 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매달이잖아요. 매달 빠짐없이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매달 800에서 900만 원은 그러면 어디서 벌었느냐? 그런 거죠. 그러면 매달 800에서 900을 어디서 벌어? 그럼 매달 부의금, 매달 강연료. 하지만 강연료는 신고를 한 거를 보면 매달 1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면 신고하지 않고 강연료를 매달 800에서 900만 원 정도를 벌었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다면 네. 신고하지 않고 그 정도를 벌었다면 탈세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는 처음에는 그냥 기타 소득이라고 하면 넘어갈 줄 알고 얼떨결에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고 나서 저도 김민석 후보자는 지금쯤은 깨달았다라고 봐요. 이거를 수입을 다 얘기하자니 세무신고 문제랑 재산등록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한번 혹시 저도 인사검증위원으로서 편견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의금도 한번 경조사를 찾아봤어요. 네. 근데 저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2020년도에 빙부상을 한번 당하신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조의금이 딱 한 번 있었을 수 있는데 있죠. 그게 있으면 2020년도에 재산 등록에 그게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와 있어야죠. 네. 근데 특별한 자금 흐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의금이 그 당시에 부의금을 받은 게 있는데 뭔가 등록이 안 되거나 그러면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도 신고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네. 뭐 축의금 얘기도 있는데 축의금도 신고해야 합니다. 축의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 두 분 자녀분들 아직 결혼 안 한 거 아닌가요? 아니 본인이 재혼할 때. 아, 근데 그거는 그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등록이 됐을 때 이미 축의금을 받았으면 2020년 처음 등록할 때 반영이 됐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경조사합이나 부의금은 좀 사실 어떤 자금 출처를 얘기할 때 부의금을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좀 불투명한 경우에 언급이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의금은 다 현금으로 들어오고 얼마가 들어왔는지 객관적인 확인이 안 되니까 부의금은 뭐 예를 들어서 부의금이 3천만 원만 들어왔어도 7천만 원 들어왔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부의금 얘기들을 자금이 불투명할 때는 종종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회의원 신분이니까 매년 재산 등록도 해야 되고 세무신고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재산 등록 과정에서 별다른 부의금에 대한 움직임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오죽하면 김민석 강연도 찾아봤어요. 예. 국회의원 정도 돼가지고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동정 기사라도 나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냥 강연에 초청한 쪽에서 국회의원이 와서 강의를 했다 그러면 국회의원 뭐 대단한 존재는 아니지만 또 강의 성격에 따라서는 국회의원 와서 축하도 하고 축사도 했다 뭐 하는 것도 저만 해도 어디 가서 축사를 해도 한 줄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그거를 강연하거나 축사를 하면 알리고 싶죠. 열심히 활동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강연을 한 게 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은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에는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어서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자,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인데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걸 누가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벌써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통령실은 이제 말 그대로 집권을 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사나 재판 같은 이런 실질적인 판단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수사 가이드 논란 같은 게 생기는 거여서 어떤 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법과 원칙에 따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사검증 청문회 날짜가 지금 잡혔지만 청문회를 열지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대통령의 워딩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령처럼 해석되나 봐요. 그때부터 그 국회의원들이 다 나서서 적극적으로 좀 방어를 하기, 소위 말하는 무한 실드라고 하잖아요. 적극적인 방어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국민 눈높이에서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간 회사나 대기업에서 예산이나 회계를 총괄할 사장을 뽑는다고 하면 면접을 볼 때 그 사장이 만약에 평소에 받는 월급보다 지난 회사에서 한 2배 이상 막 쓰고 다니는 게 들켰어요. 그 사람 회사의 예산을 다 주무를 수 있는 사장으로 뽑아올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과거의 부정도 있는 거예요. 2번에 걸쳐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민간 회사로 따지면 다른 회사 다닐 때 2번의 회계 부정이 있었는데 더 큰 회사에서 예산을 통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과거의 부정을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안 맡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과거에 그렇게 부정했는데 지금은 깨끗하게 할 것인지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자금 관계가 불투명하고 당시에 불법 정치 자금에 연루됐던 분들하고 아직도 돈 거래가 있고. 그렇죠. 그 돈 거래라는 게 개인 간 11명의 그 개인하고 1억 4천만 원을 빌린 것인데 7년간 이자도 없이 2.5%의 저리로 그냥 그 빌리기만 하고 갚지를 않다가 국무총리로 지명되니까 그제서야 갚았다고. 지난 12일에 갚았다는 거죠. 네. 네. 그것도 다른 데서 대출을 일으켜서 갚은 네. 거죠. 근데 그 대출을 일으켰다는 그 곳에 대한 정체도 공개를 안 한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솔직히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청렴의 산물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게 18년간 직장이 없으면서 계속해서 선거에 출마해서 낙선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게 사실은 9억 2천이거든요. 2002년도와 2007, 8년도에 9억 2천을 받았는데 그때로 따지면 강남 아파트 2채 값이에요. 그렇죠. 환산해 보면. 네. 근데 그게 수사기관에서 들켜서 처벌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불법 정치 자금을 받거나 뇌물을 받으면은 국고에서 환수하거든요. 그러니까 9억 2천만 원을 받아서 다 써버린 다음에 강남 아파트 2채 값을 선거에 썼던 어쨌든 다 쓴 다음에 그 돈을 다시 국고로 환수당하다 보니까 정말 생활이 어려웠겠죠. 그렇죠. 생활이 어려웠던 점은 저도 인정하고 인간적인 동정은 듭니다. 하지만 이게 청렴의 산물이 아니라 본인이 스폰서 정치를 해왔던 것에 대한 결과물이어서 그 결과물조차도 본인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결과 이 재산이 너무 적은 상태인데 여전히 1억 4천만 원에 그때 그 스폰서 정치를 할 때 돈을 받았던, 특히 강신성 씨 같은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부회장으로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같이 선거에 나란히 비례대표 번호를 받아서 출마한 적도 있고요. 작년까지 후원회장도 했습니다. 후원회장도 했죠. 근데 이분이 4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과연 받을 생각으로 빌려줬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민주당 대표도 했습니다. 원외 민주당 대표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물론 지금 갚아버리고 했으니까 이게 불법 정치 자금을 아예 받은 거냐 빌려준 거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100% 규명된 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반 서민들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친구한테 100만 원 빌리기도 힘듭니다. 힘들죠. 그러니까 그 정치적 배경 때문에 본인의 김민석 후보자의 어떻게 보면 후원 그룹들이 그냥 1억 4천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물론 뭐 나중에 돈이 많아지고 하면 갚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적절한 행위냐 공직자로서. 그리고 그 후원에서 김민석 후보자 표현대로 눈물겹게 고맙다고 하는 분들이 11분이나 있는데 이분들이 국정에 관여할 어떤 통로가 되는 거 아니냐. 국민 관점에서 봤을 때는 김민석 후보자한테는 눈물겹게 고마운 사람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이 김민석 후보자에게 어떤 부탁을 하거나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 눈물겹게 고마운 사람들에게 칼같이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김민석 후보자만 가능한 형태의 대출을 받는 것이냐. 그리고 왜 기부금하고 신용카드 내고 자녀 유학 보내고 이런 돈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쓰면서 왜 이분들에 대해서는 후원 그룹이니까 가장 늦게 갚으려고 했다라고 하잖아요. 아마 총리 후보자 지명 안 됐으면은 몇 년 더 썼을걸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건 뭐 이렇게 규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죠. 왜냐하면 최근에서야 총리가 지명되고 난 다음에 이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야 12일이 된 다음에서야 이 돈을 갚았으니까요.